1973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석유 파동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을 때 주유소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이 늘어섰고 서방 경제는 단 하나의 변수, 에너지 흐름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권력은 무기가 아니라 흐름을 쥔 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보다 더 위험한 장면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의 대담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 석유의 약 20%가 매일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이곳은 이제 통제되고 재설계되며 심지어 특정 세력이 운영권을 쥘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저 평범한 군사항해 아닌가?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권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4월 11일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USS 프랭크 E. 피터슨 주니어와 USS 마이클 머피는 단순히 해협을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동안 누구도 넘지 않던 심리적 경계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 거대한 전투함 뒤에는 완전히 다른 레이어가 존재합니다. 수중 드론, 자율기로의 제거 시스템, 그리고 해상 통로를 열기 위한 작전. 미 중부사령부는 이미 기로에 제거 작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더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호르무즈가 함정으로 가득한 길이라면 미국은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정리하고 장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미군 함정이 해협에 진입하자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즉각 추적에 나섰고 무선으로 최후 경고를 보냈습니다. 실시간으로 진행된 심리전입니다. 미국은 국제법을 준수한다고 주장했고 이란은 미군이 경고를 받고 돌아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현실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누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파키스탄에서 21시간에 걸친 협상이 결렬된 직후 이 군사적 움직임이 발생했습니다. 전략에서 타이밍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번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외교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협상에서 현실 강제로 넘어가는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를 하나의 밸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의 수도꼭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밸브는 누구도 완전히 잠그지 않았고 누구도 완전히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다른 선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밸브를 여는 것이 아니라 밸브를 여는 권한 자체를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프라 권력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 기로에 제거 전문 함정이 아니라 수백 킬로미터를 감시할 수 있는 이지스 구축함이 투입됐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임무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무는 도전 불가능한 존재감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 척의 초대형 유조선이 휴전 이후 처음으로 호르무즈를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스템의 초기 신호입니다. 더 이상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보호받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글로벌 에너지 통로가 주인이 있는 시스템으로 변한다면 그 통로에 의존하던 국가들은 어떤 위치에 서게 될까요? 이제 호르무즈는 단순한 해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점점 글로벌 권력의 체크 포인트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까지 본 것은 단지 표면 위의 위협입니다.
진짜 위험은 물 위가 아니라 물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하나의 도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은 차량과 군함이지만 실제로 당신을 멈추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장애물입니다. 지금 이 해협 아래에는 수백 개 이상의 해상 기뢰가 불규칙하게 퍼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뢰들이 단순히 설치된 것이 아니라 이미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흘러다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소형 보트를 이용해 빠르게 기뢰를 설치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비대칭 전략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상대의 움직임 전체를 묶어버리는 방식이죠. 마치 좁은 골목에 무작위로 덫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덫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한 발짝도 쉽게 내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이 기뢰들 중 상당수가 걸프 해저에 강한 해류에 휩쓸려 수마일 이상 이동했습니다. 즉, 처음 설치된 위치와 실제 위험 지역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고정된 위험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위험입니다. 이것은 마치 안개 속에서 움직이는 지뢰밭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만약 위험의 위치 자체를 모른다면 당신은 어떻게 길을 만들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도 이 상황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현재 호르무즈에는 여러 종류의 기뢰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선박이 직접 접촉해야 폭발하는 접촉 기뢰, 금속 신호를 감지하는 자기 기뢰, 소리를 감지하는 음향 기뢰까지.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면 이 해협 전체가 하나의 보이지 않는 미로로 변합니다. 이것을 일상적인 비유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갔는데 바닥 곳곳에 압력 센서와 레이저, 그리고 소리에 반응하는 함정이 동시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 걸음, 한 소리, 한 움직임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인프라 수준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은 신뢰 가능한 경로 위에서만 작동합니다. 유조선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보험이 작동하고 계약이 유지되며 공급망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호르무즈는 그 신뢰 자체가 붕괴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보험료는 급등했고 선주들은 기로의 위험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합니다. 많은 유조선이 여전히 이 해협 진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이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황은 한 단계 더 확장됩니다. 이란은 사실상 자신이 만든 이 기로의 네트워크를 더 이상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즉, 이 전략은 적을 막는 동시에 스스로의 움직임도 제한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이 설치한 함정에 스스로도 갇히는 상황과 같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략일까요? 아니면 통제 불가능한 실수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두 구축함이 이 위험한 경로를 통과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신호를 줍니다. 그것은 단순한 항해가 아니라 길은 여전히 열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군사력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길입니다. 즉, 앞으로의 호르무즈는 더 이상 자연적인 통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시하고 정리해야만 유지되는 인공 인프라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게임의 규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한 가지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단순한 위험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통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작전을 기로의 제거로 이해합니다. 위험을 없애고 통로를 복구하는 기술적 작업. 하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훨씬 더 큽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흐름을 설계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비유해 보겠습니다. 만약 한 도시의 모든 도로가 위험해졌다면 당신은 단순히 장애물을 치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특정 도로를 선택하고 그 길만 안전하게 만들고 나머지는 사실상 폐쇄된 상태로 둡니다. 결국 사람들은 선택이 아니라 지정된 경로를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호르무즈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은 단순한 방어 플랫폼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수백 킬로미터 범위를 감시하고 위협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필요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움직이는 통제 타워입니다. 쉽게 말해 공항의 관제탑이 하늘의 흐름을 관리하듯 이 구축함들은 바다 위의 흐름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누가 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길을 정하는가? 이 작전의 핵심은 안전한 통로입니다. 미국은 자율 수중 드론과 기로의 제거 자산을 이용해 해협 내 특정 구간, 가장 좁은 약 21마일 구간, 의 하나의 좁은 회랑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외과 수술과 같습니다. 넓은 공간을 전부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경로만 정확하게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회랑이 만들어지는 순간 게임은 완전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모든 상선과 유조선은 그 통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지는 사라지고 표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표준을 만든 쪽이 곧 규칙을 가진 쪽이 됩니다. 이미 초기 신호는 나타났습니다. 휴전 이후 세 척의 초대형 유조선이 이 경로를 따라 호르무즈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송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생각해 보십시오. 글로벌 물류 시스템은 자유로운 이동 위에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측 가능한 경로 위에서만 작동합니다. 선박이 언제, 어디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가 명확해야 계약이 유지되고 금융이 붙고 공급망이 돌아갑니다. 즉, 지금 미국이 만들고 있는 것은 단순한 해상 통로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흐름의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는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만약 이 통로가 군사적 보호 아래 운영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안전 확보가 아니라 보호된 네트워크가 됩니다. 쉽게 말해 특정 국가의 군사력 아래에서만 작동하는 물류 시스템입니다. 이 경우 통과 자체가 하나의 허가된 행위로 변합니다. 여기서 상황은 다시 한번 확장됩니다. 이란이 통제력을 잃은 기로회로 해협을 혼란 상태로 만들었다면 미국은 그 혼란을 이용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혼돈 위에 질서를 세우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기술과 군사력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안정화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지배 구조의 시작일까요? 왜냐하면 한 번 만들어진 통로는 단순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유지되고 확장되고 결국 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표준을 만든 쪽은 장기적으로 흐름 전체를 설계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결국 호르무즈는 더 이상 위험한 해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점점 설계된 통로, 관리되는 흐름, 그리고 통제된 인프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단순한 군사 작전은 글로벌 권력 구조 재편의 시작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당신은 한 단계 더 불편한 시나리오와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통로를 여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통로를 막는 권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매우 직설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그 해협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도 열 것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미국이 더 이상 국제협력에 의존하지 않고 단독으로 규칙을 설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아웃블로케이드입니다. 이 개념을 단순하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특정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입구와 출구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마치 도시 전체를 통제하지 않고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장악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도시 안에서 무엇을 하든 상관없지만 들어오고 나가는 순간에는 반드시 통제를 받게 됩니다. 호르무즈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미 해군이 해협의 양쪽 입구를 장악하고 어떤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지 직접 결정하는 구조. 이는 단순한 해상 통제 수준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흐름의 필터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다시 등장합니다. 누가 통과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권력은 과연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이란은 사실상 해상교통에 대한 영향력을 거의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위험을 통해 흐름을 방해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흐름 자체가 다른 주체에 의해 선별되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지역 분쟁을 넘어섭니다. 호르무즈는 하루 약 20%의 원유가 지나가는 단일 동맥입니다. 이 동맥이 특정 국가의 군사력에 의해 관리된다면 그 영향력은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즉각적으로 퍼집니다. 에너지 가격, 공급 안정성, 산업 생산, all interconnected. 이것을 일상적인 비유로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모든 전기와 연료가 특정 회사의 스위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일부 지역은 계속 작동하고 일부 지역은 멈춥니다. 이것이 바로 아우스블로케이드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황은 더 긴장감 있게 확장됩니다. 현재 미 해군 저 함대는 이미 이 지역에서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 전단은 F-35와 FA-18 전투기를 통해 해협 상공에 보이지 않는 방어막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순양함과 구축함이 물리적인 장벽을 형성합니다. 공중과 해상, 두 레이어가 동시에 통제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한 가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늘은 통제되고 바다는 차단된다면 남는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이 시점에서 통로는 더 이상 중립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검문소로 변합니다. 모든 선박은 잠재적인 검사 대상이 되고 필요하다면 정지, 수색, 차단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나리오가 완전히 작동할 경우 이란의 일일 원유 수출의 최대 70%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압박이 아니라 경제 생명선을 직접 겨냥한 구조적 제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레이어가 추가됩니다. 만약 상황이 더 악화되고 충돌이 확대된다면 미국은 혼자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국, 프랑스, 나토 기로에 제거부대까지 참여하는 다국적 연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호르무즈는 단순한 분쟁 지역이 아니라 국제 군사작전의 중심 허브로 바뀝니다. 이쯤 되면 당신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해협을 열 것인가 막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세계 에너지 흐름의 스위치를 쥘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를 쥐는 순간 권력의 정의 자체가 바뀝니다. 이제 당신은 이 모든 움직임이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해협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심장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하나의 동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맥을 통해 매일 약 2천만 배럴의 원유, 즉 전 세계 공급의 약 20%가 이동합니다. 이 흐름이 멈춘다는 것은 단순한 물류 차질이 아니라 전 세계 산업 시스템 전체가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만약 이 동맥이 막힌다면 가장 먼저 쓰러지는 곳은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유럽을 떠올립니다. 이미 에너지 가격과 공급 문제로 취약해진 상태에서 추가 충격이 들어오면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일부 산업은 이미 높은 에너지 비용 때문에 생산을 줄이거나 해외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은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시아를 보십시오. 중국, 일본, 한국, 인도. 이 국가들은 에너지 수입의 상당 부분을 호르무즈에 의존합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원유의 대부분을 이 경로를 통해 들여옵니다. 이 해협이 불안정해지는 순간 단순히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산 자체가 지연되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공장은 속도를 늦추고 일본의 정유시설은 재고를 태우며 버티고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은 대체 공급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 전체의 흔들림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체 경로는 존재합니다. 수에즈 운하 혹은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루트, 하지만 이 경로들은 비용과 시간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희망봉 루트는 평균 10일 이상의 추가 항해와 2배 가까운 연료비를 요구합니다. 수에즈는 이미 용량 한계에 가까우며 자체적인 보안 문제까지 안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상적인 비유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매일 출퇴근하는 고속도로가 갑자기 폐쇄되고 대신 3배 긴 우회도로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전체 생활 패턴이 무너집니다. 글로벌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호르무즈의 불안정성은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유가는 급등하고 있고 보험료는 몇 배로 뛰었으며 선박 운영 비용 역시 상승했습니다. 많은 유조선이 여전히 이 해협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장이 위험을 실제 행동으로 바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위기는 단순히 석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비료, 플라스틱 원료까지 이 모든 것이 같은 경로를 통과합니다. 즉, 이 해협이 막히면 단순히 주유소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식품, 전자제품, 건설 자재까지 전부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에너지 위기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의 시작일까요? 이미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에너지 가격 상승은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 내재된 비용 구조로 자리 잡게 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환율 압박과 부채 증가로 이어지며 경제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의 문제입니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호르무즈를 완전히 안전하게 만드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경제적 출혈은 계속됩니다. 공급망은 흔들리고 기업들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며 시장은 점점 더 불안정해집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호르무즈는 더 이상 하나의 지리적 통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경제의 생존을 좌우하는 스위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위기의 또 다른 아이러니와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란은 호르무즈를 최강의 카드로 사용해 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가 서서히 자기 자신을 겨누는 무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고 긴장을 극대화함으로써 글로벌 에너지 흐름을 흔들고 협상력을 높이는 것. 이는 전형적인 비대칭 전술입니다. 상대가 더 강할수록 직접 충돌 대신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방식이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란의 원유 수출 역시 호르무즈를 통과합니다. 전쟁 이전 하루 약 150만 배럴을 수출하던 이란은 지금 이 경로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 상당 부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만든 장애물이 자신의 수익원까지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상대를 막기 위해 만든 무기가 나를 먼저 멈추게 한다면 그것은 전략일까요? 이 구조를 더 단순하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경쟁자를 막기 위해 도로를 폭파했는데 그 도로가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유일한 길이었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상대도 피해를 입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더 큰 타격을 받는 쪽은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이란이 정확히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단기적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호르무즈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있을 경우 세계는 자연스럽게 대체 경로와 대체 에너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메랑 효과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를 통해 세계를 압박하려 했지만 그 행동이 오히려 호르무즈의 전략적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이 카드의 가치 자체가 떨어집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유일한 무기가 사용할수록 가치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란이 직면한 구조적 딜레마입니다. 더 나아가 이 상황은 글로벌 에너지 전략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각국은 단일 경로에 의존하는 리스크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생에너지, LNG, 육상 파이프라인, 모든 대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즉, 호르무즈 위기는 단순한 공급 충격이 아니라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이란에게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전략은 호르무즈, 의존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이 의존성을 줄이는 순간 이란이 가진 협상 카드도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냉정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이란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해협을 계속 압박해 단기적인 긴장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흐름을 안정시켜 장기적인 수익을 회복할 것인가. 하지만 문제는 이미 상황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로에는 떠다니고 있고 시장은 불안정하며 글로벌 플레이어들은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강대국 대 지역 국가의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이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복잡한 충돌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진짜 이기는 쪽은 누구인가?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이란이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이 두 플레이어는 오히려 더 큰 게임판 위에서 움직이는 조각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판을 가장 냉정하게 바라보며 이익을 가져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지금 이 순간 글로벌 시장에서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공급 불안, 보험료 상승, 운송 지연, 올 커미부드. 이 상황은 서방이 러시아에 적용했던 유가 상한제, 프라이스 캐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시장이 공급을 원할 때 규제는 점점 힘을 잃습니다. 간단히 말해 유럽과 아시아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산업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제재를 지킬 것인가.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현실은 이상보다 강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위기가 커질수록 누가 가장 먼저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할수록 러시아의 수출 수익은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구축한 그림자 선단 섀도우 플리. 역시 지금 이 환경에서는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규칙이 흔들릴수록 비공식 네트워크는 더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이익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구조 변화입니다. 호르무즈가 불안정해질수록 세계는 대체 경로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러시아가 수년간 투자해온 프로젝트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지시한 바로 북극 항로 노던시 루트입니다. 이 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해상 루트로 중동을 완전히 우회합니다. 러시아는 핵 쇄빙선을 투입해 이 경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미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기존의 핵심 통로가 위험해진다면 대체 경로는 얼마나 빠르게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호르무즈가 위험한 해협으로 인식되는 순간 북극 항로는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필수 옵션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경로를 통제하는 쪽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즉, 러시아는 단순히 유가 상승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물류 구조 자체를 재편할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프라 권력의 전환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도 러시아와 중국은 이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군 전력, 공군 자산, 그리고 병력이 중동이라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순간 다른 지역에서의 전략적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 한쪽에서 긴장이 높아질수록 다른 쪽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집니다. 이제 당신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한 전장에서의 집중이 다른 전장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까요? 러시아와 중국은 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대응 속도, 자산 배치, 전술적 선택, all being recorded. 이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미래 충돌을 대비한 리허설 분석입니다. 결국 이란의 전략은 또 다른 아이러니를 만들어냅니다. 하마이란은 호르무즈를 봉쇄하며 글로벌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와 중국이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돕는 구조가 됩니다. 즉, 한 지역의 비대칭 전략이 전체 게임판에서는 다른 플레이어의 힘을 키워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전체 그림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글로벌 권력 재편 속에서 누가 인프라와 흐름을 장악하는가에 대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서 가장 조용한 플레이어가 가장 큰 이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모든 흐름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호르무즈에서 시작된 긴장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에너지, 물류, 권력 구조 전체를 재설계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속도를 조금 늦추고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십시오. 지금까지의 장면들을 다시 떠올려 보면 하나의 패턴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기로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안전 통로, 봉쇄 시나리오,
흔들리는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익을 얻는 제3의 플레이어. 이 모든 요소는 각각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흐름을 설계하고 통제할 것인가? 지금까지 세계는 특정 해협과 경로에 의존하는 구조 위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비용이 가장 낮고 효율이 가장 높은 길을 선택하는 방식. 하지만 호르무즈 사태는 그 전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기준은 효율이 아니라 통제 가능성과 안정성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기업은 더 비싼 경로를 선택하더라도 안정적인 공급을 우선시하게 되고, 국가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 새로운 인프라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재생에너지, LNG 터미널, 육상 파이프라인, all becoming part of a new system. 즉,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하나의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전환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 공급 지연, 시장 불안정이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더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 위기가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변화 속에서 어떤 국가와 산업이 가장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곧 투자와 전략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에너지 경로가 재편되면 물류기업, 해운사, 보험사, 심지어 반도체와 제조업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의 해협이 흔들리는 것이 수십 개 산업의 구조를 동시에 흔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권력은 점점 더 특정한 곳에 집중됩니다. 통로를 설계하는 국가, 대체 인프라를 가진 국가,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국가. 이들이 새로운 질서에서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당신은 이 변화를 단순한 뉴스로 소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의 신호로 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전환은 항상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면적인 충돌에만 집중하고 그 아래에서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놓칩니다. 하지만 소수는 그 흐름을 읽고 자신이 설 위치를 미리 정합니다. 호르무즈는 단순한 해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테스트입니다. 누가 리스크를 감당하고, 누가 새로운 경로를 만들며, 누가 그 경로 위에서 이익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변화는 앞으로의 10년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물류, 지정학, 모든 것이 이 하나의 흐름에서 다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이 전환 속에서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뀐 뒤에 움직이는 사람은 항상 늦습니다. 하지만 흐름이 형성되는 순간을 읽는 사람은 그 방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래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구조를 바꾸며 다가옵니다. The ones who recognize the current before it becomes a wave are the ones who shape the future.